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15일, 이제 이 해도 1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이 쓴 칼럼은요, 너무 멋들어진 칼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꼭 공유를 하고 싶었다, 이런 말을 전제로 붙이겠습니다. 어게인 세월호, 다시 세월호를 부른다 이거예요. 어게인 세월호, 광우병, 이태원 다 불렀습니다. 이거는 망국의 극좌파들의 몽상, 헛된 한 겨울밤의 꿈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김창균 칼럼의 원 제목은 어게인 세월호, 광우병 망국 좌파의 몽상이었다, 이것을 탁 제목을 걸고 썼습니다. 청춘 떼죽음한 이태원 참사를 청와대 이전 탓이라고 하는 이 극좌파들, 이거를 정쟁에 활용합니다. 청와대 이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갖다 마비시키기 위해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원한 민주당, 이런 게 당입니까?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민주노총이 어딥니까? 북한하고 연계된 그런 단체 아닙니까? 불법 반국가 단체 아닙니까? 이에서 국가 지금 비극을 초래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한 것을 지원하고 있는 이 정당이 바로 어디냐? 자기 뱃속 채우는 수단으로 다 삼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대선에서 패배한 쪽은 빈말이라도 승자에게 성공을 빈다,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잘 해달라, 이렇게 원래 하는 게, 덕담을 하는 게 소위 패한 사람의 법도이고 패한 당의 법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긁어대고 잡아대고 훌쳐대더니 거기다가 검수완박 뚫고 치고 별 XX를 하더니 말이지.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보는 눈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말은 없어도 다 보면서 흉측한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지난 3월 대선 날 밤 승패가 갈리는 순간에 이 김창균 논설위원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 승패가 갈리는 그 순간에 민주당 의원은 5년 금방 간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5년을 없는 셈 치고 버티자,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정권 출범 2달을 넘기자 민주당 의원 입에서 드디어 탄핵이라는 단어가 태어났죠. 그 탄핵 여러분 아시죠? 청계천에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극좌파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단에 올라가서 탄핵시키자 하고 외쳤던 자가 바로 김용민이라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에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개월 만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는 겁니다. 알박기 다 해놓고 169석을 꽉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선동하는 겁니다. 탄핵시키자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말이죠.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 취임 100일 날 간 넘은 시점입니다. 이런 혹독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왜? 계속 악선전을 내고 정말 악한 짓으로서 물밀듯이 가짜 뉴스를 바라고 만들어내고 이기고 짓이기고 하니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20대까지 급락을 했던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촛불이 켜지면서 광우병 파동의 추억을 탁 불러냈습니다. 광우병 왜곡 선동, 그 나라 이명박을 초기에 점령을 하자 해가지고 때린 게 바로 가짜 광우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10년 뒤에 머리가 구멍이 송송 나가지고 미친 소가 막 날뛰는 그 영상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그 영상을 계속 대한민국 방송 MBC가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온 좌파들이 다 퍼날랐습니다. 그때 제가요,
저는 그때 서울시청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막 외쳤습니다. 시청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모였죠.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그 당시 김동길 교수, 조갑재 씨, 그 다음에 또 몇 분 있습니다. 그 연단에 서가지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장면을 봤는데 완전히 미치광이들입니다. 이거는 광우병의 진짜 미치광이들은 그들이었습니다. 광우병이 아닌 정치병에 걸려가지고 극좌파들 그들이 미친 듯이 멀쩡한 대한민국을 그렇게 광우병으로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휩싸였습니다. 유모차 부대까지 다 동원시켰습니다. 이 극좌파들의 이 파동을 보면서 자 지금 10년 하자 이게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2008년에 그 짓을 처음 출범할 때 첫해 기죽이고 빼버리자 해가지고 이 극좌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그 짓을 하려고 민노총하고 전부 다 궤를 짜고 MBC 민노총 MBC 뉴욕에 가서 지금 외교안보를 하고 있는 장관과 대통령과 그 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대표들을 국가 원수를 뭐라고 가짜 뉴스로 왜곡 선동 자막을 해가지고 아니 귀가 들리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써가지고 넣은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소리 전문가들이 세 사람이 이건 들리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야. 아무 말도 들릴 수 없는 그런 것을 느기는 무슨 느기는 귀뚜라미기냐 이거야. 벌레기냐. 어떻게 그게 들리느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왜곡 선동을 해가지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것보다 이 MBC가 만들어냈는데 창조를 했는데 그 왜곡 창조를 했는데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는데 민주당 박홍근이는 30분 빨리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설을 해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자들은요 역사가 그들의 행패를 부린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의 추억을 다 이렇게 끄집어낸 겁니다. 이명박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를 출범 첫 해 아주 그냥 꽉 죽여버리자 이거지. 뇌사 상태를 만들어버리자. 그런 청사진을 딱 그려놓고 시작한 바로 그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덩치와 힘을 키운 민노총이 바로 문재인에서 5년 동안 영양 보충해서 이 고릴라가 된 이 민주노총이 거리의 결사대로 나설 채비를 갖추고 가짜뉴스로 내송송 구멍탁 공포에 스파크 일으켰던 MBC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판독불가 잡담에 자막을 갖다 멋대로 가짜를 달아가지고 몸을 풀기 시작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명박 때와는 달리 국회 의석 구조도 야당에 압도적으로 지금 유리해 한 169석. 예, 촛불 구태타죠 이게. 촛불 구태타에 대한 이 민주당 기대가 부풀어갈 무렵에 이태원 참사가 터진 겁니다. 기막히고 말문이 막히죠. 그저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면서 탄식할 뿐인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성정입니다. 근데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사람 반응은 이거하고 달랐습니다. 심야의 비극 다음 날 오전에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벌어진 인재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오로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그것만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을 비롯해서 문재인을 비롯해서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다 그런 머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태원 참사가 청와대 이전 때문에 벌어진 겁니까? 용산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다 이러는데 아니 과거의 경호실 인력보다 지금 얼마나 적습니까? 초라합니까? 대통령실이. 또 각 대통령들 문재인 집까지도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주고 자기는 광화문 대통령이 돼가지고 광화문에 내려와서 남대문에 퇴근되면 가서 시민들하고 소주나 한 잔 마시면서 담소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안와 꽃가마 꿈이다. 대통령 되자마자 목에 힘 딱 주고 청와대 구중궁궐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적폐청산이란 걸 내려가지고 많은 애국자들을 다 잡아들이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극좌파 천지로 만들어버리고 386 운동권들 그중에서도 주사파 운동권 대부라고 하는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대한민국을 몰이를 했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이 참사 원인으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지목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또 한번 쪼개보려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치안 에너지를 마약 퇴치 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질서 유지가 소홀해졌다. 이 세상에 이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마약과의 전쟁은 국가적인 전쟁입니다. 이 마약은 국민을 완전히 죽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 이거는 법무부 장관의 가장 어젠다를 잘 설정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선진국은 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이 퇴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이 성행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동훈 장관이 이걸 퇴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슬로건을 걸었더니 한동훈 장관이 치안에너지를 마약 퇴치 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이렇게 질서의 유지가 소홀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약하고 그 질서 유지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마약반은 따로 있어요. 마약 단속은.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 미운 털 박혔죠. 한동훈 때문에 169명이 죽을 마도 아닙니까? 한동훈 하나 처리 못하는 169석이 이자들이 한동훈을 이때 죽여보자 하고 난리를 치던 게 바로 그날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에 비견될 파장이다 이러면서 그게 무슨 세월호 비전입니까? 세월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장됐지 않습니까? 그게 해난 교통사고지 뭐 그렇게 그게 정치적인 사건입니까 그게. 최소한 2년 갈 이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세월호에 비견될 파장이다. 이걸 벌써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로 돌리려고 지금 또 사람들 모았죠. 유족들 모았죠. 이태원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월호에 가서 박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 이 고맙다는 것을 보고 진중권 교수가 도대체 지금까지도 그 말을 해득을 못하게. 그래서 그 말 보고서 자기가 문재인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뭐가 고맙냐 이거야. 세월호 찾아가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방명록에 써가지고 뭐가 고마우냐 이거야. 대통령 시켜줘서 고맙는 거냐 뭐냐 이거야. 진중권 교수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세월호에 대해서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고맙다가 무슨 얘기냐 이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예, 이번도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있다. 상황은 민주당 희망사항대로 흘러 안 갔습니다.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반대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무산됐습니다.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번뜬 이태원 추모 공간을 윤석열 정부를 겨누는 비수로 삼으려던 구상이 헝클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수사를 받던 부하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조문은커녕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 그 사람 몰라 했습니다. 발인 날에 산타 복장으로 춤까지 추면서 유족의 분통을 터뜨린 자가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이태원 애도를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습니까? 김창균 논설주간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길들이려던 정치 파업도 계획과 동떨어진 모양새로 전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가투를 시작해가지고 화물연대, 지하철노조, 철도노조, 건설노조, 릴레이 파업을 시동을 걸 때만 해도 이번에는 역시 노조 승리고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러고 이제는 윤석열은 그대로 뻗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만 같았던 그러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이런 엄청난 구태타를 한 겁니다. 이들의 민주당의 구태타입니다. 그러나 선봉에 섰던 화물연대가 보름여 만에 하얀 깃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백기투항식으로 파업을 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딱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 대응하기도 했지만 국민 여론이 워낙 차가웠기 때문에 국민들은 용서를 안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아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기로 이 결심 딱 쓰고 거기에 또 장수로 나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단호한 소위 법조인으로서 그가 또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주 단호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스스로들이 백기투항을 다 했습니다. 파업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철밥통을 끌어안은 민주노총 기득권 때문에 바늘구멍 취업문 앞에서 신음하는 젊은 세대들부터 등을 확 돌렸습니다. 안 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 미래를 망칠 수가 없어. 이겁니다. 파업 손실 책임을 노조에 물을 수 없는 노란봉투법으로 안전망을 깔아주겠다는 야당에 대한 시선도 싸늘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파업 와중에 말이죠. 민주노총을 보호하는 법,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을 싹 이상하게 요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민주당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를 대통령과 함께 걱정하면서 철도 파업 봉쇄 입법에 동참한 미국 야당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미국은 어려울 때 코로나 경제 위기가 있으니까 대통령과 함께 걱정하자고 하면서도 철도 파업을 봉쇄하자 입법하는데 야당이 다 찬성했습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국민들이 국회 해산시켜야 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절대 불치입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DNA 자체가 그런 DNA입니다. 네.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은 자신들의 비전에 따라서 나라 번영을 이끄는 것이 목표라고 이 김창균 논설위원은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상입니다. 가장 큰 목표입니다. 민주주의 체제 정당들은 자기 정당의 비전에 따라서 나라 번영을 이렇게 이끌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그 꿈을 이루려고 치열한 이 권력을 쟁취해서 우리가 뜻대로 이런 방향으로 국가를 번영시키겠다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죠. 완전히 정권을 잡아가지고 권력을 휘두르 우리 잘 먹고 잘 사자. 우리를 그 했던 놈들 다 밟아버리자. 자, 적폐몰이 하자. 이놈들 전부 다 잡아들여. 문재인식 지난 5년간 참혹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적 고통, 불안감, 초조. 이런 자들이 또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그들이 깔아놓은 그 판에 또 정말 이상한 짓을 하려다가 미수에 덜커덕 국민한테 걸렸습니다. 국민들한테 걸린 거죠. 국민들이 이번에 파업하는 이 민주노총에서 너희들이 이제 이번에는 없어져야 돼 하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없어져야 돼, 뿌리 뽑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온 국민을 고통 속으로 상처 속으로 빠뜨려버린 세월호 비극이라든가 광우병 시 같은 국가적 혼란까지도 전부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가 장래를 팔아서라도 제 뱃속을 채우겠다는 그 만보. 이건 정당이 아니죠. 망국 세력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김창균 논설주가는 강조합니다. 저는 그 말에 상당한 동의를 표합니다. 이 자기 뱃속을 채우겠다는 마음가짐이라면은 정당이 아니죠. 망국 세력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도 이제 그들의 정체를 다 눈치채고 알았습니다. 민주당 저게 이러이러한 정체들이야. 민주당의 어게인 세월호, 광우병 몸부림은
망국좌파들의 꿈, 한여름밤의 꿈, 한겨울밤의 꿈으로 지나지 않는다. 끝나간다. 이렇게 보고들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김창균 논설위원은 이렇게 얘기하죠. 민주당의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의 어게인 세월호 광우병 몸부림은 망국좌파들의 몽상으로 끝나가고 있다. 몽상, 꿈으로 끝나가고 있다. 꿈과 상상으로 끝나가고 있다. 예,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주 좋은 칼럼이고 시적절한 칼럼이고, 그리고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속이 제가 시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저의 감성과 감정과 또 이 김창균 논설 주간의 이 멋들어진 이 칼럼을 읽으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공유했던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소위 자유를 취임사에서 35번 외쳐댔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뜻이 무엇인가? 바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겠다. 과거의 대한민국의 영광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겠다. 과거의 역사를, 소위 문재인 5년 그 전의 역사를 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회로 중흥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철저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포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밀어가야 됩니다. 극좌파들을 여기서 몰아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자들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